부동산연구소의 최혜정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투자는요, 머리 아프고 또 힘들고 복잡하다고 해서 미뤄두시는 분들 아주 많은데요. 이렇게 미뤄둘 일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부동산 시장이 공급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보여왔고 또 이 공급량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또 계속 상승조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렵게 모아놓은 내 현금의 자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수록 상대적으로 그 가치, 현금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 현금을 늘지도 못하면서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 불행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부분, 현금 부분을 부동산으로 전환해서 가격 상승을 가져가야 하는 필요성이 가장 높은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게끔 제가 좋은 지역, 부동산 투자하실 때 좋은 지역, 그리고 좋은 매물로 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시청해 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전부터 이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요즘 땅으로 좀 전환하고 싶으시다,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싶으시다면 이 시간 주목하세요. 오늘은 대표님과 함께 서울과 조금 더 넓혀서 수도권까지 살펴볼 텐데 먼저 요즘 많은 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투자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향으로 좀 떠나볼 텐데요. 오늘 대표님과 처음 살펴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분석 조금 자세히 해볼게요.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예, 바로 서울의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옆세권이라고도 하죠. 오늘 고양 향동지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정말 분양 시정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그런 매물, 부동산 매물 투자처가 바로 지식산업센터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있고요.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고양시 향동지구의 지식산업센터 되겠는데요.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0층으로 돼서 준공 연도는 2024년 4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분양 면적은 약 20평인데 전용률이 50평이다 보니까 약 10평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분양 가격은 2억 원인데 부가세 환급이 잔금 시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1,300만 원인데 그렇다면은 분양 가격, 실질적인 분양 가격은 1억 8,700만 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은요, 대출이 많이 나온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소액 투자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대출 이율이 저렴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 80%를 활용했을 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의 월세 수익을 가져간다고 봤을 때요. 2억 원의 보증금에 대출 금액 빼면 투자 금액은 2,700만 원이면 가능하시겠는데요. 월세가 32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니까 월세에서 이자를 제했을 때요. 38만 원 정도의 이익이 남게 되죠. 그렇다면 1년에 456만 원이고요. 연수익률 2,700만 원 투자해서 약 17%대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소액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19층에는 스카이브리지 커뮤니티 시설이 있고요. 6층에는 힐링 휴게 공간이 있고요. 또 인피니티 옥상 정원으로 해서 이렇게 마치 건물 안에 녹지를 끌어들인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미래형 첨단 지식산업센터로 해서 설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향동지구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위치가치 매우 우수합니다. 앞서서도 옆세권이다. 서울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옆세권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상암 DMC 그리고 수생 중산 뉴타운 바로 옆에 향동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고양 창릉지구가 또 위치를 하고요. 아래쪽으로는 마곡지구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업무지구들의 비즈니스 업무 벨트의 중심에 위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가치에 매우 탁월한 부분 강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동일 건축물의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3층 이상으로 해서 공장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건축물을 지식산업센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다라고도 불리웠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장들이 있죠. 하지만 친환경적인 그런 업종으로 해서 이렇게 아파트
아파트형으로 해서 다수의 공장이 이곳에 입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장점은 토지 이용의 고도화 및 관리 운영의 효율화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은 벤처 기업들, 그리고 금융, 보험업, 기숙사, 근린생활시설들 이러한 형태의 이 공장들이 이곳에 입주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식산업센터의 투자의 장점이라는 부분은 아주 많습니다.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이 지식산업센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나 양도세의 중과의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또 종합부동산세에서도 합산 배제가 되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출 한도가 80%대, 70-80%대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 가능하시면서 수익률로 했을 때는 대출 이율이 2.5에서 2.7%이기 때문에 수익률까지도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임차인이 기업체이기 때문에 관리 및 공실 우려가 다른 상가 투자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부분이 장점으로 보여진다라는 부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 한번 말씀드려보면은요, 이 향동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현재 이 총 면적이 37만 평, 약 37만 평인데 계획 세대 수는 8,933세대입니다. 이미 이런 부분이 사업은 완료가 된 상태에 있고요. 지도 보시면은요, 바로 향동지구 옆에 창릉지구 있고요. 바로 우측으로는 상암 DMC가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토지 이용 계획 확인도를 보면은요, 왼쪽으로는 8차선 도로, 우측에는 4차선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왼쪽 부분으로 해서 입점하고 있는 지산이 좀 위치 가치가 우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운송할 수 있는 통행 차량들이 왕래하기에 좋은 그런 도로망을 갖췄다는 부분이고요. 보시면 이 파란색 부분이 지식산업센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 이용 계획도의 이 향동지구에 있는 그 구성되는 부분을 보면은 이 지식산업센터는 도시지원 용지 10필지 안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가보시면은 거의 빈 택지가 없을 정도로 거의 완성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교통의 호재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신도시를 가봐도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교통 문제인데 이 교통 문제를 모두 100%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2020년 12월 29일 국토부에서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확정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내용을 보면 대중교통 개선에 대한 부분이 있고 도로교통 개선에 대한 부분 이렇게 다양한 교통의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은요. 첫 번째 이 가 라인으로 해서 이 고양선입니다. 이 고양선에는 향동지구역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2028년에 개통을 보시면 되겠고요. 또 GTX A 노선은 이 신설역으로 해서 창릉지구 안에 이 창릉역이 2023년에서 2024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또 트램이라는 것이 대곡역에서 고양시청역으로 해서 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경의중앙선이 있습니다. 이 마 라인으로 해서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역사만 지어지게 되는 향동역이 또 이곳에 또 개통을 2024년에 또 개통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BRT 간선 급행 버스에 대한 부분이 있고 수색교 확장에 대한 부분이 있고 강변북로 확장에 대한 부분, 덕은 2교 교차로 개선, 또 서울 간선도로 TSM, 교통 체계 개선에 대한 부분, 또 시내 체계 차로 교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에 대한 부분이 모두 확정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신도시로서 업무 시설에 들어왔을 때 이런 어떤 가격 결정에 대한 그런 걸림돌이 모두 없는 그런 상태에서 투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량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일정에 대한 부분 표현된 부분 있고요. 또 개발 호재에 있어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국 유일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2705 번지대에 이 부분이 개발을 앞두고 있는데 2028년까지 일자리 무려 1,406개가 이곳에서 창출된다는 부분도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판교 테크노밸리의 2.7배 이 창릉 신도시에는 또 풍부한 배우 수요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곳은 2029년에 또 개발을 완료를 두고 있는데 이 택지 개발이 조성이 되면서 이 창릉지구로 몰려왔던 그런 기업들이 바로 향동지구로 해서 옮겨갈 수 있는 그 여건이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상암 DMC에서 지금 현재 이 업무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임대료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입지를 갖춘 부분이 또 향동지구라는 점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상암 DMC 인접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업종 입주 기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향동지구 2030 계획에 의해서 상암 수색 디지털 미디어 문화관광 산업 거점화로 해서 또 개발에 대한 여지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투자의 가치는 매우 월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롯데가 들어오는 올해 착공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예, 오늘 향동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입지 가치도 매우 우수하고 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이 수요자가 정말 탄탄하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업무 시설의 중심 비즈니스 벨트 안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뜨거운 그런 관심을 받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매물로 해서 이 지식산업센터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고요. 예, 매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지하 2층, 지상 20층, 2024년 4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약 10평 정도의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가세 환급분까지 한다면은 1억 8,700만 원의 투자를 하시는데 융자금 활용하시게 되면 2,700만 원 투자로 해서 매월 38만 원, 1년에 456만 원, 연수익률 약 17%대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새롭게 분양하는 고양 향동지구의 지식산업센터 정보 드렸고요. 주택과 달리 대출을 좀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덕분에